진도를 이제 열심히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적재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논의를 이제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뭘 하고 싶은가를 이제 정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고 뭘 하고 싶은가. 그래서 39페이지의 상단을 보면서 같이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문단은 하고 싶은 일, 목표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번역투죠. 한 아마추어 식물학자. 그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 어떤 사람이 들에서 발견한 붓꽃의 품종을 알고 싶다. 그죠? 목표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가 그런 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건 이제 전문가가 이 품종을 잘 정확하게 분류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 목표를 이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노력을 한번 첫 번째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43페이지 잠깐 찍고 가겠습니다. 43페이지 1.7.2절이 있는데요. 요거는 아직 맥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넘어가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7.3절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데이터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 exploratory data analysis 줄여서 EDA라고 부릅니다. 요 용어 자체는 197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용어를 만들었어요. 통계학자가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대응하면서 같이 이제 실습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전에 머신러닝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냐, 그죠? 그거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죠?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데이터를 조사해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현재 보유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번치를 이제 만들었는데 종종 이제 데이터 프레임도 필요하니까 이 아이리스의 이제 프레임에다가 아이리스 프레임을 이렇게 할당을 이제 해놓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아이리스 이제 키즈 이렇게 이제 하면 피처 네임즈, 데이터, 타겟 네임즈, 타겟 그리고 이제 프레임 이렇게 이제 키가 이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아이리스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접근해가지고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표 형식의 데이터에 대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인 EDA를 수행할 때는 펜다스 형식이 넘파이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체 작업을 했더라도 원본의 데이터 프레임을 어딘가에 유지를 해주시는 게 대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모형을 이제 만들고 그 모형에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출력이 나오는데 이 출력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값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형이 실제로 이제 출력한 값이 이제 정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입력이 5.1, 3.8, 1.5, 0.3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떤 모형에 들어갔을 때 그것의 출력이 세토사가 나와. 그러면은 이 모형의 출력이 정답인 거죠. 근데 만약에 세토사가 아닌 다른 게 나와. 그럼 오답인 거죠. 그래서 이 정답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모형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탐색하면서 비정상적인 값이나 특이한 값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찾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영역으로 들어갔냐면 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describe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 describe에는 여러 이제 대표적인 통계치들이 열별로 수집이 됩니다. 평균. 그러면 이제 꽃받침의 높이의 평균값이 이제 5.8이니까는 이제 제일 평균적으로 이제 크네요, 이게. 받침이라서 그런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이제 편차, 최소값, 백분위 수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를 왜 뽑았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질문에 대답하고 싶어서요. 비정상적인 값이나 특이한 값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상치라고 부르죠. 근데 이상치가 또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비정상인 경우가 있죠. 영어로는 이제 abnormal 그리고 특이한 요거는 실제 값이긴 한데 되게 좀 특이한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는 건데요. 근데 이런 통계치가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걸 보고서 알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시각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그 익숙한 그런 이제 그래프죠. 상자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가 이제 맥스인 거예요.
여기 이제 민이고. 그러니까 지금 눈대중으로 대강 보니까는 맥스가 이 첫 번째 속성은 이제 8에 가까워요. 8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이제 민 같은 경우에는 그 4보다 조금 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초록색이 이제 중앙값 미디언입니다. 이게 이제 100분위 50% 지점이죠. 그럼 여기는요? 그럼 여기 이제 75%. 여기는 25%. 4분 범위 아시죠? 전체를 이제 4개를 균일하게 이제 쪼개가지고 25%, 50%, 75%. 야, 요게 이제 4분 범위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 통계 수치가 여기에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보면 아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이 요런 이제 범위인데 대부분의 요 중앙에 있는 값들은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보다는 요쪽에 이제 몰려 있겠구나. 요런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각 속성별로 어느 정도 이제 범위를 가지는가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속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폭이 큰 편이죠. 근데 두 번째 속성의 경우를 보시면 이 두 번째 속성은 이제 범위가 좁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그라미들이 뭐냐면 얘가 이상치예요. 근데 이상치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판단과 판정을 해야 됩니다. 비정상이냐 아니면 그냥 특이한 거냐. 그러니까 비정상과 특이가 도대체 무슨 차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네,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게 이거잖아요. 뭐 유튜브에서 뭐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국의 뭐 연봉 평균이 뭐 얼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 답글에 뭐 이런 게 달려요. 그 세전이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높으면 좋겠는데, 그죠? 세전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약간 이제 씁쓸하죠.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국세청에서 이제 수집한 통계가 에 따르면은 이제 그 한국인의 이제 경제활동 인구의 뭐 평균의 이제 월 임금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사람이 10억이나 100억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비정상이냐? 그건 아니죠. 그죠? 특이한 거죠. 특이한 있을 수 있어. 우리도 그렇게 되고는 싶어요. 그죠? 되고는 싶은데 특이한 거죠.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마이너스인 걸로 봐요. 그거는 비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일을 하는데 돈을 주고 해. 이런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판정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지금 현재 요 이상치로 이제 뽑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뽑았어? 그죠?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임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 그래프에서의 방식을 같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두 번째 속성에 대한 게 이제 필요하니까 그 이제 그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서 두 번째 속성의 이제 명칭을 이제 보면은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꽃받침, 그죠? 꽃받침의 너비, 그죠? 인데 요거가 이제 그 말하기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조금 이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 피처 네임즈에 다 있으니까 아이리스 프레임에서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을 위해서 컬럼즈를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그열 제목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원래 열 제목 정보는 그 아이리스의 뭐 피처 네임하고 뭐 이런 거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거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약간 오버킬이죠. 뭐냐면 이게 제가 뭐 하기가 귀찮아서 했냐면 X1, X2 이렇게 쓰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야 성주야, 이거를 작성하는 문자의 개수나 이거나 얘가 더 길지도 몰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업하실 때 이게 4개가 아니고 40개면요. 그때는 이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라.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시를 해봤고요. 지금으로서는 오버킬 맞습니다. 맞고.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해 놓고 나서 이제 이 아이리스 프레임의 X2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거를 그냥 X2라고 이렇게 변수에 할당하고 작업해도 좋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만 할 거면 뭐 이거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기도 한데 그냥 이제 계속되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이제 통계 수치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소수점 한 두 자리 정도까지만 볼까요? 그러면 x2라는 속성은 2.0보다 크고 4.4보다 이제 작은 정도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x2에서 이상치가 여러 개가 이제 뽑혔기 때문에 그 이상치를 이제 어떻게 그 뽑았는가 이런 점들을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는 Q1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요거는 아이리스제에서 이제 퀀타일 25% 지점입니다. Q3 퀀타일 75%고요. 요 Q2가 이제 미디언이죠. 중앙값. 그럼 이제 그건 이제 퀀타일로 하자면 50%인 거죠. 아이리스 프레임이 아니고 X2에서 대해서 해야죠.
그러면 지금의 목표는 뭐냐면 무엇이 이상하냐라고 하는 어떤 정량적 기준을 이제 잡아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그 정의하기 나름이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분 범위에 이 중앙의 두 개 것들은 이제 정상이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이제 통상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평균하고 저 중앙값하고는 서로 다른 걸 잘 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조직 같은 데서 야 우리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돈 많이 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수십억씩 받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별로 못 받아도 평균 확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다. 그러면 왜곡되니까 중앙값을 보자. 했는데 중앙값을 보니까는 이게 평균보다 많이 낮아요. 그 봐. 이거 소수 몇 사람한테 돈 많이 주고 우리한테 대부분의 사람들 돈 안 주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면 이제 왜곡이 좀 덜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이상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분범위 요 중앙의 요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통상적이라고 간주하고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바라봤을 때 어떤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이상하다. 통상적인 구간을 이제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법칙은 아니에요. 그냥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2.8보다 작으면 이제 덜 통상적이지 않고 3.3보다 크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통상적이지 않은 거냐.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범위를 조금 더 주는 거예요. 네, 오케이. 이거는 이제 이런데 이게 그 이상치 상한하고 이상치 하한을 저걸 기반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거를 너무 딱 쪼개면 안 되니까 이상치 하한은 이제 Q1에서 이 Q1하고 Q2의 이제 구간의 크기를 IRQ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IRQ만큼 구간을 이제 빼주되 또 이제 1.5만큼 임의적으로 이제 곱해 주는 겁니다. 얘는 IRQ에 1점으로 이렇게 그 좀 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이상치 하한하고 이상치 상한은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여유롭게 구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논의 드린 대로 이건 이제 임의적인 이제 기준이죠. 통상적인 거는 요 중앙에 그 두 개 구간, 그죠?
여기는 이제 통상적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허용치를 이제 주는 거죠. 한 요렇게 이제 좀 허용치를 이제 주고서 여기는 이제 정상으로 간주하겠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값은 2.0이지만 2.05보다 작으면 아 이거는 정상의 범위를 이제 벗어난 걸로 할까? 이렇게 정하는 거고 요 4.4가 최대값이지만 4.05보다 크면 그건 정상의 이제 범위 이제 비정상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일단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상치 하한하고 이상치 상한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상치 하한하고 이제 비교를 이제 수행하면 원소별 비교가 수행이 됩니다. 또는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넘파에서 이제 로지컬 오어를 이제 통해서 원소별로 달성하겠습니다. 이상치 상한을 이제 벗어나면 이제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상치 필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리스 프레임에 이상치 이제 필터를 적용해 볼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딱 4개가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는데 3개는 이상치 상한에 비해서 커서 걸렸고요. 요 60번의 경우에는 이상치 하한보다 작아서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그래프에서와 이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 이상치가 이제 3개가 잡혔고 얘가 이제 하나가 잡혔잖아요.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판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그 비정상이냐 아니면 그냥 좀 특이한데 있을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상치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요 Q1과 Q3의 간격인 IRQ에 1.5를 그냥 임의적으로 곱한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의 허용치를 주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 샘플들이 이상했다면 아마 다른 속성들에서도 요 샘플들이 이상하다고 값이 잡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반드시는 아니지만요. 근데 요 특성 하나에 대해서만 이상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잡힌 이유가 뭔지 짐작을 해보시면 IRQ가 너무 작죠. 여기다 1.5를 곱해서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얘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분산 자체가 너무 작아서 IRQ의 범위가 너무 작아지니까 이 정상의 범위 자체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얘는 그냥 기술적인 이상치가 발생했지만 실제로는 의미적인 이상치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비교해서
만약에 세 번째 속성에서 이상치가 발생하면 어디서 발생할까요? IRQ가 이 정도나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IRQ 상한이 얘 1.5로 곱하면 막 이렇게 될걸요? 근데 여기에 발생했어. 그럼 진짜 이상한 거지. 그죠? 만약에 세 번째 속성에서 이상치가 발생했었더라면 아 이거는 IRQ 범위도 높은데 이게 발생한 거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보통 왜 발생할까요? 실수죠. 기록의 실수. 그죠? 실수나 이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됐고요. 그리고 이제 꽃잎하고 꽃받침을 서로 바꿔서 기록하는다든지 이러면 또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랬었더라면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시각화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문단에서 시각화가 데이터를 조사하는 이제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그런 것들의 도움을 이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상치는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또 이제 시각화의 이제 한 예시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재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말로만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실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는 이제 알아서 하시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세 번째 문단에서 이제 교재에서 제시한 시각화는 이제 산점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산점도를 이제 해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상치를 이제 확인하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인데 그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산점도를 이제 조사해 보는 거죠. 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스캐터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요. 요걸 이제 x축의 값은 x1으로 하고 y축의 값은 x3으로 이렇게 이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려지는 것과 관련된 고민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산점도라는 게 어떻게 그려지는가? 라고 하면 지금 x1부터 이제 x4까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x1이 5.1이면은 이제 5 근방에 이제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 x2가 있으면 3.5니까는 이제 3하고 4 정도에서 형성이 되겠죠? 근데 x3도 있네요. 음수는 이제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얘 1.4니까 1하고 2 사이 정도에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3개밖에 없었으면 그 뭐 미술의 원근법을 사용해 갖고 뭐 3차원 뭐 그래프를 이제 그리려고 해볼 텐데 문제가 있죠. 4축이 있어요, 4축. 이거는 2차원 평면에 그리는 법이 용이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고민입니다. 그 고민인데 얘기를 왜 했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임의적으로 꽃받침에서 하나, 꽃잎에서 하나 이렇게 이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X1하고 X3을 이제 골랐는데 그거는 임의적인 이유이긴 한데 그 이전의 결과를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꽃받침이 처음 2개고 꽃잎이 이제 마지막 2개인데 저런 산점도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요 x2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분산이 좁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산이 좁은 애들은 요 구간에 막 몰려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는 분산이 넓은 거를 선호하는 게 보기에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전의 결과를 반영해서 하시려면 분산이 넓은 걸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의미적으로는 이렇죠. 이쪽은 이제 꽃받침. 하필이면 두 개를 골라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꽃잎 이렇게 이제 의미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꽃잎에서 대표하는 거 분산이 넓은 거 하나, 꽃받침 쪽에서 분산이 넓은 거 하나 고르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어떤 논리가 있긴 합니다만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서 그림을 그리면 다음 같은 산점도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20분간의 빅브레이크 예고 드렸고 30분에 다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브레이크.